쌀의 소비량이 계속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쌀이 과연 이제 국민들의 주식이냐. 옛날처럼 그 쌀의 비중이 높지가 않거든요. 대안을 좀 냈어야 되거든요. 법안을 만들기 예. 전에.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재배하는 종목을 갖다 바꾼다라든지 그렇죠. 품종을 갖다 다양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농민의 이익에도 부합하거든요.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사줄 거야? 그 쌀 갖다 계속 버리는 거야? 차라리 돈 들어가는 건 오케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들어가서 올바로 쓰인다면 괜찮은데 아. 그 농경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예. 시기에 전환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파퓰리즘이야, 파퓰리즘. 아. 표를 얻기 위한 거고 음. 여야가 같이 토론하면 되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아니야. 무조건 진로를 보고 이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자, 양국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국민들이 양국관리법을 알까요? 양국관리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 쌀 수급이 지금 과잉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쌀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음. 그 안 팔리는 쌀을 갖다 일정 부분 국가에서 사주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럼 그 쌀은 어디 가느냐? 묵혀놨다가 결국은 뭐가 되냐? 먹지는 못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사료가 가공, 되거나. 사료가 되거나 아니면 예. 2차 식품 가공할 때 이런 재료를 쓰거나 예. 이렇게 사용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낭비죠. 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야당의 논리는 바로 뭐냐면 식량 안보랑 예.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축을 해야 약간의 된다.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예. 때로는 뭐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건 우리가 생산량을 갖다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천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잉 생산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국가에서 보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오케이 예.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 일단 쌀의 소비량이 계속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쌀이 과연 이제 국민들의 주식이냐. 예. 그런 거기에 이제 의문이 나오는 거죠. 물론 아직도 주식이긴 하지만 음. 옛날처럼 그 쌀의 비중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쌀을 적게 먹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많이 먹는. 밀이나 뭐 콩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고기를 먹는다든지 예. 채소를 먹는다든지 이쪽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식생활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쌀은 계속 과잉 생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음. 그걸 어디로 돌려야 돼요? 밀이나 콩이나. 밀이나 콩이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작물들로 예, 돌리게 기준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그걸 쌀을 사줘. 라고 음. 한다면 농민들한테 그런 뭐랄까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는 거죠. 아. 내 과잉 생산돼도 나라에서 사주네. 예. 그렇다면 내가 굳이 전환할 필요가 없네. 아. 왜냐하면 다른 작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예. 근데 그냥 쌀은 좀 안정적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뭐 이렇게 폭락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굉장히 가격이 막 등락달락 아하.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때 대출값도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불안전하니까 그래도 제일 안전한 게 쌀 아니냐. 예. 라고 해서 계속 쌀을 갖게 되면 사실 소비량이 줄기 때문에 재배 면적을 경작지를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 따라서 조정이 안 되는.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아하. 이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예. 양측 다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서민층 보호를 해야 되니까 농민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과연 그게 올바른 건가? 아하. 그러니까 농민 표를 얻기 위한 퍼퓰리즘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비판에 굉장히 그래서 대안을 좀 냈어야 되거든요. 법안을 만들기 예. 전에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차라리 돈이 들어가는 건 오케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들어가서 올바로 쓰인다면 괜찮은데 아. 오히려 전환에 농경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예. 시기에 전환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늘린다 하더라도 예. 그 돈이 예컨대 그 재배하는 종목을 갖다 바꾼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첨단화한다라든지 예. 이런 쪽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혁신될 수 있도록. 혁신될 수 있게끔 하는 쪽에 쓰이는 게 맞지 예. 않냐.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야가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합의를 하면 돼요. 예.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 정도 합의할 수 있잖아. 그렇죠. 라고 하는데 그 합의를 하지 않고 일단은 민주당에서 질러버린 거예요. 의석으로 딱 법원을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하나? 그냥 거부권 딱. 그러니까 난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짜증나는 상황인 예. 거죠. 이게 굳이 그렇게 해결할 문제냐. 이걸 분명히 그 품종을 갖다 다양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농민의 이익에도 부합하거든요.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사줄 거야? 그 쌀 갖다 계속 버리는 거야? 돈 들여서 지금도 사줘가지고. 수매는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농협 그렇죠. 쪽에서. 네. 근데 그거 이미 과잉인데 예. 그걸 가지고 왜냐 보관하는데 돈 들고 나중에
완전히 그냥 가치가 뚝 떨어지거든. 10분의 1, 뭐 예. 20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돈을 써서 그렇게 만드느냐? 이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아니, 교수님- 농민들은 어떨 거냐? 예. 농민을 도와주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그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자라는 대안을 내고 네. 그러면 야당에서 그러면은 여당에서 그런 대안을 내고 그래서 합의를 하고 하면은 법안을 같이 만들면 예. 깔끔하게 끝날 문제예요. 이게. 교수님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게 좀 무리일 수도 있다, 좀 과할 수도 있다,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조정하고 조금 시간을 더 두고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기어이 통과시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것도 상당히 예상되고 예고됐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퓰리즘이야, 파퓰리즘. 아, 표를 얻기 위한 거고 파퓰리즘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농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한다. 아, 농민들을 대변한다라는 그러니까 거고 농-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 농민들을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려는 어떤 정치적 이분법 의도가- 구조로 그렇죠. 나눌 수가 정치적 있겠네요. 의도가 상당히 강한 거죠. 근데 농민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 예.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예. 그다음에 정말로 언제까지 그럼 그렇게 살 건가? 아,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이런 방식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파퓰리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수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간호사 관련된 관련법, 예. 또 노란봉투법 등등 해서 많은 법인데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야 조금 저도 이해가 되고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국민들이 한국관리법이 뭔지 농업에 종사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정작 본인이 간호사가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또 이 부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노란봉투법도 정확한 내용은 노란봉투라는 게 무슨 봉투가 노랗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알릴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이제 국민들 자신이 일단은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들 삶에 맨날 여당 야당 욕하는 거예요. 아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있는 법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음. 기업에서 손해배상을 걸어서 예.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불법 행위로 해가지고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 법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야죠. 예. 그 권리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기업들이 그런 용도로 그걸 쓰고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자체가 애초에 그런 관행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상한 과잉 입법도 없어지는 거고. 예.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하나면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를 살리면 돼요. 근데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굉장히 극단적이다. 예. 라고 한다면 그 극단성을 제거하고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뭔가 여야가 같이 토론하면 되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아니야. 무조건 지르고 보고 이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자, 이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교수님 문제는 뭐냐? 적어도 내년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1년여나 남아 있는데 아직 총선까지는 총선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일종의 악순환이죠. 예. 법안을 통과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은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밖에 계속 없는 그럴 상황.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쪽 문제는 뭐냐? 이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일단은 정치가 없어졌잖아요. 아. 협치가 없어졌잖아요. 양쪽 다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고 있기 예. 때문이거든요.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왜? 사실도 동의가 안 되잖아요. 예. 아니 그 청담동 술자리 허위잖아요. 아. 근데 저쪽은 진실이에요. 저쪽은 이쪽은 허위고. 하하. 근데 거꾸로입니다. 이재명 소년원 예. 이쪽은 안 믿죠. 근데 저쪽은 또 믿어요 그거를. 아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되고 한다면 사실 자체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예. 세 개가 두 개라고 소통이 되냐 말이죠. 아하. 이런 상태 속에서 뭐냐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한다기보다도 힘으로 결국은 뭐냐면 그 힘은 물리량이잖아요. 예. 그건 의원 수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오케이 이렇게 가다 총선 때 내가 확 때려가지고 우리가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니들이 했던 거 똑같이 해줄게. 예. 이렇게 가니까 계속 대립각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매번 이렇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회 정치가 실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